아버지, 저예요. 민우. 택시 뒷좌석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영수의 손이 떨렸다. 핸들을 꽉 쥐었다. 68세 택시기사 김영수는 백미러로 남자를 다시 봤다. 틀림없었다. 30년 전 집을 나간 아들이었다. 고급 정장, 명품 시계, 번지르르한 구두. 가난한 택시기사의 아들이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민우야, 정말 너냐? 영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네, 아버지. 오래간만이죠. 민우는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엔 그리움이 없었다. 계산만 있었다. 차는 출발했다. 영수의 집까지는 30분 거리였다. 서울 밤거리를 달리며 영수는 아들의 얼굴을 계속 백미러로 훔쳐봤다. 어떻게 날 찾았니? 민우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찾으려면 찾을 수 있죠. 요즘 세상에. 그 말투가 영수의 가슴을 찔렀다. 차갑고 무심하고 거리가 있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연락 한 번 없더라.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30년간 기다렸던 아들이었다. 수없이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던 아들이었다. 잘 지냈어요.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민우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래, 잘 됐구나. 아버지는 정말. 영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참았다. 운전 중에 울면 안 됐다. 40년 택시 경력 중 단 한 번도 눈물 때문에 사고 낸 적 없었다. 오늘도 그럴 것이었다. 아버지, 오늘이 마지막 운행이라고 들었어요. 민우가 갑자기 말했다. 영수는 깜짝 놀라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택시 회사에 전화했어요. 아버지 마지막 날이 언제냐고. 영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왜 택시 회사에 전화를 했을까? 30년 동안 소식 없던 아들이 왜 하필 마지막 날을 알아냈을까? 그래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태우고 싶었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영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아들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다. 웃음이 너무 계산적이었다. 손가락이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초조해 보였다. 신호등에 차가 멈췄다. 영수는 뒤를 돌아봤다. 민우야, 진짜 왜 온 거니? 30년 만에.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를 모시러 왔어요. 영수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들이 자기를 찾아온 이유가 그것이었구나. 정말이냐?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영수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다. 하지만 민우의 다음 말은 달랐다. 네,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 좋은 곳으로요. 영수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요양원? 네, 아버지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내일 바로 입소 가능해요. 민우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여기 계약서 있어요. 사인만 하시면 돼요. 영수는 핸들을 꽉 쥐었다. 나는 요양원 안 갈 거야. 아직 건강해. 택시도 오늘까지 몰았어. 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68세예요. 언제까지 혼자 사실 거예요? 제가 모시겠다는데. 모시겠다고? 요양원에 처박아 놓는 게 모시는 거냐? 영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우는 차갑게 대답했다. 제 집엔 못 모셔요. 공간도 없고 와이프도 싫어하거든요. 요양원이 최선이에요. 영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30년 만에 만난 아들이 자기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온 것이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니?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우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획된 거예요.
차가 영수의 집 앞에 도착했다. 낡은 빌라 2층. 영수가 4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다. 민우가 차에서 내렸다. 아버지, 내일 오전 10시에 제가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짐 싸놓으세요. 영수는 차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우야, 제발. 아버지 말 좀 들어봐. 하지만 민우는 이미 걸어가고 있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영수는 핸들에 머리를 기댔다. 40년 택시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손님이 30년 만에 만난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자기를 버리러 온 것이었다. 영수는 그날 밤 택시 안에서 처음으로 울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38년 전으로 돌아간다. 1987년 여름밤이었다. 30세의 영수는 갓 태어난 아들 민우를 안고 있었다. 작은 손, 작은 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여보, 이 아이 잘 키우자. 내가 죽어라 일할게. 아내가 웃었다. 당신 택시 운전 힘들잖아. 다른 일 알아볼까?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택시가 좋아. 정직하게 돈 벌 수 있잖아. 손님 태우고 요금 받고 깨끗한 돈이야.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민우 잘 클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택시기사의 수입은 빠듯했다. 하루 18시간 일해도 한 달에 80만 원이 전부였다. 방 하나짜리 월세, 분유값, 쌀값. 남는 게 없었다. 영수는 밤잠을 줄였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했다. 집에 오면 아들은 이미 자고 있었다. 아들 얼굴을 보는 건 일요일 뿐이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민우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됐다. 또래보다 말수가 적었다. 아버지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민우 아버님, 민우가 친구를 때렸어요. 학교에 와주세요. 영수는 운행을 중단하고 학교로 달려갔다. 교무실에 민우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왜 친구를 때렸니? 영수가 물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담임 선생이 말했다. 친구가 민우를 놀렸대요. 너네 아빠 택시 기사잖아. 가난뱅이라고. 영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민우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우리 진짜 가난해요? 영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영수는 민우와 둘이 치킨을 먹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특별한 날이었다. 민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더 좋은 직업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민우는 치킨을 먹다 말고 물었다. 아빠, 택시기사 나쁜 직업이에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쁜 직업 없어. 다 귀한 일이야. 그럼 왜 친구들이 놀려요? 영수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건 그 친구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민우는 변했다. 말이 더 없어졌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닫았다. 영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중학교에 올라간 후엔 더 심해졌다. 아빠, 학교 앞에서 절대 택시 세우지 마세요. 창피해요. 그 말에 영수의 가슴이 찢어졌다. 자기 직업이 아들에게 창피한 것이었다. 영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싶었다. 그러면 아들이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싶었다.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이었다. 민우가 가출했다. 쪽지 한 장 남기고 아빠, 저 집 나갑니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영수는 미친 듯이 민우를 찾아다녔다. 학교, 친구 집, PC방, 노래방.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다. 민우는 증발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영수의 아내가 쓰러졌다. 여보, 민우. 민우 보고 싶어. 병원비가 없었다. 영수는 택시를 하루 20시간 몰았다. 하지만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말은 민우였다. 장례식장에 민우는 오지 않았다. 영수는 혼자 아내를 보냈다. 그날 이후 영수는 아들을 찾지 않았다. 대신 택시만 몰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비 오나 눈 오나 40년 동안 택시가 가족이 됐다. 손님들이 친구가 됐다.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운행날 30년 만에 아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아들은 자기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왔다. 영수는 집에 들어가 낡은 앨범을 펼쳤다. 어린 민우의 사진이 있었다. 활짝 웃는 얼굴. 민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좋은 아빠 못 돼서. 영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9시 영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우였다. 아버지, 1시간 후에 갈게요. 짐 싸셨죠?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 들리세요? 민우야. 아버지, 진짜 가기 싫어.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민우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선택권 없어요. 이미 계약금 넣었어요. 환불 안 돼요. 한 달에 250만 원짜리 요양원이에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영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40년 동안 쌓아 올린 삶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아들이 아니었다. 택시 동료 박상철이었다. 영수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상철아, 민우가 왔어.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상철은 눈을 크게 떴다. 민우? 30년 만에? 응. 근데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왔어. 상철은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무슨 소리야? 너 아직 팔팔한데 무슨 요양원? 영수는 민우가 가져온 서류를 꺼냈다. 상철은 서류를 훑어봤다. 이거 요양원 계약서네. 한 달에 250만 원? 이거 비싼 곳인데?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가 계약금까지 넣었대. 오늘 들어가래. 상철은 서류를 더 자세히 봤다. 잠깐, 이거 이상한데. 뭐가? 계약 날짜 봐. 일주일 전이야. 민우가 널 만나기도 전에 이미 계약했다는 거야. 영수는 서류를 다시 봤다. 정말 그랬다. 계약 일자는 10월 2일. 민우가 자기를 찾아온 건 10월 9일이었다. 왜 미리 계약을 한 거지? 영수가 중얼거렸다. 상철은 고개를 저었다. 이거 뭔가 수상해. 30년 만에 나타나서 일주일 만에 요양원 계약? 너무 급하잖아.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엔 택시회사 동료 최순덕이었다. 58세 여성 택시기사. 20년 경력. 영수 오빠 들었어요. 아들이 왔다며? 소문은 빨랐다. 택시 기사들 사이에선 뉴스가 금방 퍼졌다. 응, 왔어. 근데 영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순덕이 서류를 봤다. 어머, 이거 송림요양원이네. 여기 나 아는데. 알아? 응, 내 단골 손님이 여기 원장이거든. 근데 여기 평판이 안 좋아. 영수와 상철이 동시에 물었다. 평판이 안 좋다고? 순덕은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 원장이 돈만 밝혀. 환자들 제대로 안 돌보고 가족들한테만 좋은 척해. 그리고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작년에 환자 1명 사망했어. 사고라고 했는데 유족들이 의심했대. 제대로 관리 안 해서 낙상사고 났다고.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곳에 민우가 날 보내려고? 상철이 일어서며 말했다.
영수야, 이거 절대 가면 안 돼. 뭔가 이상해. 30년 만에 나타난 아들이 왜 하필 평판 나쁜 요양원에? 순덕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한 달에 250만 원이면 보통 가족이 내잖아요. 근데 민우 씨가 그 돈 계속 낼 것 같아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민우가 사업한다고는 했는데. 상철이 물었다. 무슨 사업? 그건 말 안 해줬어. 그때 영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우였다. 아버지, 30분 후에 도착해요. 준비하세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민우야, 아버지 생각 좀 더 해볼 시간 없을까? 없어요. 오늘 안 들어가면 계약금 날려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상철이 영수의 어깨를 잡았다. 영수야, 가지 마. 뭔가 이상해. 왜 1,000만 원이나 되는 계약금을 미리 냈겠어? 그것도 평판 나쁜 요양원에? 순덕이 말했다. 제가 알아볼게요. 그 원장한테 전화해 볼게요. 순덕은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원장님, 저 최순덕이에요. 택시 타셨던 기사요.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김민우라는 사람 아세요? 잠시 후 순덕의 얼굴이 굳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덕이 말했다. 오빠, 큰일이에요. 민우 씨, 요양원비 선납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양원에 빚이 있대요. 빚? 네, 작년에 장모님을 입원시켰는데 석 달치 요양원비 안 내고 그냥 데려갔대요. 750만 원. 영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민우가 왜 나를 그 요양원에? 상철이 서류를 다시 봤다. 잠깐, 여기 보증일람 봐. 김영수라고 돼 있어. 그게 나야. 아니, 여기 보증인 책임 조항 있어. 입원비 미납 시 보증인이 전액 책임진다. 이거야. 순덕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오빠, 민우 씨가 자기 빚을 오빠한테 떠넘으려는 거예요.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 아들이 나한테 빚을 떠넘으려고? 상철이 분노하며 말했다. 이 자식이 30년 만에 나타나서 아버지한테 이 짓을 해? 내가 가만 안 둬. 순덕도 격분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사기예요.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 이렇게 해도 돼요? 순덕이 소리쳤다. 영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그런 거야. 내 잘못이야. 상철이 영수의 손을 잡았다. 영수야, 내 잘못 아니야. 넌 평생 열심히 살았어. 정직하게 일했어. 잘못은 민우한테 있어.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민우가 도착한 것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아버지,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상철과 순덕이 영수를 막아섰다. 우리가 나가서 얘기할게요.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직접 해야 해. 영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문을 열었다. 민우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 손에는 가방. 아버지, 준비 다 됐죠? 가시죠. 영수는 민우를 똑바로 봤다. 민우야, 아버지한테 물어볼 게 있어. 정직하게 대답해줘. 민우의 얼굴이 굳었다. 뭔데요? 요양원에 내 빚이 있다며? 영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민우의 얼굴이 순간 경직됐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영수는 한 걸음 다가섰다. 민우는 뒤로 물러섰다.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오해?
750만 원 미납이 오해야? 상철이 뒤에서 나섰다. 야, 김민우. 30년 만에 나타나서 아버지한테 이 짓을 해? 민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분해졌다. 아버지, 그건 제 사정이 있었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 무슨 사업 하는데? 영수가 물었다. 민우는 대답을 피했다.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니, 중요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요양원비를 못 냈는지, 왜 나를 그 요양원에 보내려는지 다 중요해. 영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68세 노인이 아니었다. 40년 택시를 몬 남자의 목소리였다. 민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어요. 제가 투자 실패했어요. 암호화폐요. 작년에 3억 날렸어요. 영수는 숨이 막혔다. 3억? 네, 그래서 지금 빚이 많아요. 은행 대출, 사채까지. 거의 5억이에요. 5억? 영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서 내 빚을 떠넘기려고 한 거야?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어차피 아버지도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요양원이 더 안전해요. 안전? 내 빚 갚기 편한 게 안전하다는 거지. 상철이 소리쳤다. 순덕도 나섰다. 민우 씨, 보증인 책임 조항 알고 있죠? 요양원비 못 내면 영수, 오빠가 다 갚아야 해요. 민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아버지가 갚으시면 되죠. 아버지 연금 있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오던데. 영수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 연금으로 내가 살아야지. 내 빚 갚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민우는 냉소를 띠며 말했다. 아버지, 저 키운 거 생각 안 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컸는데. 그 말에 영수의 주먹이 떨렸다. 내가 힘들었다고?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하루 18시간 택시 몰면서 너 키운 거 알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제가 택시기사 아들로 태어난 게 제 잘못이에요?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친구들이 절 놀렸어요. 가난뱅이 아들이라고. 수학여행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대학도 장학금 받아서 겨우 갔어요. 민우는 영수를 노려봤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제가 고생한 거예요. 영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 못 돼서. 민우는 비웃었다. 미안하면 다해요? 이제라도 저 좀 도와주세요. 요양원비 1년만 내주세요. 그럼 제가 빚 정리할 수 있어요. 1년이면 3천만 원이야. 내가 어떻게 그 돈을? 아버지 퇴직금 있잖아요. 그거 쓰세요. 민우는 태연하게 말했다. 영수는 믿을 수 없었다. 그 돈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아껴야 하는 돈이야. 아버지는 연금 있잖아요. 충분해요. 상철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우의 멱살을 잡았다. 이 새끼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민우는 상철의 손을 뿌리쳤다. 저리 가요. 우리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요? 집안일? 넌 30년 동안 집안일에 없었잖아. 순덕도 소리쳤다. 민우 씨, 당신 지금 패륜짓 하고 있는 거 알아요? 민우는 비웃었다. 패륜? 웃기네. 저버린 게 아버지예요.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면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가. 당장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내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게. 오늘부터 난 자식 없어.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민우는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아버지도 혼자 사세요. 나중에 쓰러져도 저 안 찾아요. 민우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사라졌다.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40년 동안 버텨왔지만 오늘은 버틸 수 없었다. 상철과 순덕이 영수를 부축했다. 영수야, 괜찮아. 내가 잘한 거야. 오빠, 울지 마세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영수는 울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열심히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상철이 영수의 등을 두드렸다.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넌 훌륭한 아버지야. 훌륭한 사람이야. 그날 밤 택시 기사 단톡방이 난리가 났다. 영수의 이야기가 퍼졌다. 30년 만에 나타난 아들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이야기. 댓글이 쏟아졌다. 이게 무슨 인간이냐? 영수 형님 괜찮으세요? 우리가 뭐라도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 밤 11시 택시기사 12명이 영수의 집 앞에 모였다. 상철이 초인종을 눌렀다. 영수야, 우리야. 문 열어. 영수가 문을 열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너희들, 왜 왔어? 상철이 웃으며 말했다. 형님,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택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평생 처음이었다. 40년 동안 아프거나 다쳐도 쉰 적 없었는데 오늘은 일어날 힘이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내가 정말 못난 아버지였나?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영수는 나가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그리고 문 두드리는 소리. 영수 씨, 저예요, 김순자. 낯익은 목소리였다. 영수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70대 할머니가 서 있었다. 순자 씨? 영수 씨 소식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김순자는 영수의 단골 손님이었다. 15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영수의 택시를 탔다. 병원 갈 때마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순자는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아침 안 드셨죠? 제가 만들어 왔어요. 영수는 감동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영수 씨, 아드님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영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제가 못난 아버지였나 봐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영수 씨는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하면 아들이 그렇게 안 나왔겠죠. 순자는 영수의 손을 잡았다. 영수 씨, 제가 영수 씨를 15년 봤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한 번도 안 짜증낸 거 봤어요. 항상 웃으면서 저 태워줬어요. 병원비 없을 때도 그냥 태워줬어요. 나중에 갚으라고 하면서요. 영수는 눈물이 났다.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영수 씨, 이거 봐요. 제가 기록해뒀어요. 영수 씨가 저한테 해준 것들. 수첩에는 날짜와 내용이 빼곡했다. 2015년 3월 12일 병원비 없을 때 공짜로 태워줌. 2016년 여름 폭우 때 집 앞까지 데려다 줌. 2018년 겨울 눈길에 넘어졌을 때 병원까지 데려가고 기다려줌. 영수는 수첩을 보며 울었다. 이런 것까지 기록하셨어요? 당연하죠. 은혜는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엔 50대 남자였다. 영수 씨, 저 이철민이에요. 기억하세요? 영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철민 씨? 네, 10년 전에 영수 씨 택시 자주 탔던 사람이요. 아내 임신했을 때 영수는 기억이 났다.
아, 맞다. 새벽에 응급실 여러 번 갔었죠? 네, 맞아요. 그때 영수 씨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몰라요. 밤 2시에도 전화하면 바로 와주셨잖아요. 철민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10년 전 밀린 택시비요. 그때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드렸잖아요. 이제라도 갚으려고요. 영수는 봉투를 열어봤다.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영수 씨 덕분에 제 아내와 아이가 무사했어요. 100만 원으로도 모자라요. 철민은 영수의 손을 꽉 잡았다. 영수 씨 소식 들었어요. 아드님 이야기요. 영수 씨는 나쁜 아버지 아니에요. 영수 씨는 제게 은인이에요. 영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철민이 말했다. 그리고 영수 씨, 밖에 사람들 많이 왔어요. 네. 영수는 창문을 열어봤다. 놀라운 광경이었다. 집 앞에 사람들이 수십 명 모여 있었다. 모두 영수의 단골 손님들이었다. 현수막이 펼쳐져 있었다. 영수 기사님, 우리가 있습니다. 영수는 밖으로 나갔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영수 씨, 기사님, 영수 형님. 상철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영수 형님, 형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형님이 40년 동안 태워준 손님들, 형님이 도와준 사람들, 모두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한 여대생이 나섰다. 기사님, 저 기억하세요? 작년에 밤늦게 집 가는데 무서워서 떨고 있었잖아요. 기사님이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시고 집에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가셨어요. 또 다른 남자가 나섰다. 저는 작년에 실직해서 택시비도 없었는데 영수 씨가 공짜로 태워주셨어요. 덕분에 면접 제 시간에 갔고 지금 취직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나섰다. 나는 영수가 15년 동안 병원 데려다 줬네. 한 번도 짜증 안 냈어. 항상 웃었어.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영수가 도와준 사람들, 영수에게 받은 은혜,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섰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상철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형님 봤죠? 형님이 40년 동안 쌓아온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에요. 형님의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는 영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순덕이 나섰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민우 씨를 그냥 둘 수 없어요. 사람들이 동의했다. 맞아. 그 인간을 벌줘야 해. 철민이 말했다. 저 변호사 친구 있어요. 상담받아 볼까요? 순자도 나섰다. 저는 기자 아는 사람 있어요. 이 이야기 알려야 해요. 상철이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우리 힘 합쳐서 영수 형님 지킵시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자기는 혼자가 아니었다. 40년 동안 자기가 베푼 작은 친절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오피스텔. 민우는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휴대폰에는 독촉 전화가 쏟아졌다. 김민우 씨, 이번 주까지 3천만 원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민우 씨, 대출 연체 3개월째예요. 담보 처분 들어갑니다. 민우는 전화를 꺼버렸다. 하지만 문자는 계속 왔다. 은행, 사채업자, 카드사, 빚이 산더미였다. 총 5억이 넘었다. 민우의 아내 혜진이 들어왔다. 당신 시아버지한테는 어떻게 됐어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완전히 실패했어. 뭐라고요? 그럼 우린 어떡해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달 집세도 못 냈어요. 애들 학원비도 밀렸어요. 민우는 소리쳤다.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하라고. 아버지가 안 들어준다고. 혜진은 비웃었다. 당신 무능해. 시아버지 하나 설득 못하면서 무슨 사업을 해? 민우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혜진은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다. 나 친정 갈래. 당신이랑 못 살겠어. 그래, 가. 가버려. 민우는 소리쳤다. 혜진이 문을 박차고 나갔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민우는 소파에 쓰러졌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작년만 해도 달랐다. 암호화폐로 3억을 벌었다. 그때는 자신감이 넘쳤다. 더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대출받아서 다시 투자했다. 하지만 시장이 폭락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민우는 술을 마셨다. 혼자 소주 2병을 비웠다. 취기가 올라왔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민우 씨죠? 저 지역 신문 기자 이성민입니다. 기자요? 민우는 술 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민우 씨 이야기 들었어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거요. 민우는 화를 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요. 헛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택시 기사분들한테요. 민우는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기자가 빨리 말했다. 민우 씨, 인터뷰 한번 하시죠. 해명할 기회 드릴게요. 해명? 내가 왜 해명을 해요? 그럼 일방적으로 기사 나가도 괜찮으시겠네요? 30년 만에 나타난 아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 빚 떠넘기려 해 이런 제목으로요. 민우는 숨이 막혔다. 기사 쓰지 마세요. 제발. 그럼 인터뷰하세요. 내일 오전 10시. 전화가 끊겼다. 민우는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화면이 깨졌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신문사로 갔다. 기자 이성민이 앉아 있었다. 민우 씨 앉으세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다. 기사 안 쓰기로 약속했죠? 이성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쓸 거예요. 다만 민우 씨 입장도 듣고 싶어서 불렀어요. 민우는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뭐지? 민우 씨가 아버지한테 한 짓보다는 낫죠. 이성민은 녹음기를 켰다. 자, 시작할까요? 왜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죠? 민우는 입을 다물었다. 이성민이 서류를 꺼냈다. 여기 요양원 계약서 사본 있어요. 보증인 김영수. 그리고 여기 민우 씨 채무 기록. 은행 대출 2억, 사채 3억. 맞죠? 민우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여기 송림요양원에 미납한 장모님 요양원비 750만 원. 이것도 맞죠? 민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성민이 말했다. 민우 씨, 침묵하셔도 기사는 나갑니다. 영수 씨 단골 손님 50명이 증언했어요. 영수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요. 민우는 눈물이 났다.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아시면 사과하세요. 아버지한테.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늦었어요. 아버지가 절 용서 안 하실 거예요. 이성민은 녹음기를 끄며 말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민우는 울기 시작했다. 저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래 나쁜 사람 아니었는데. 이성민이 물었다. 그럼 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민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미쳤어요. 그날 오후 기사가 나갔다.
제목은 40년 택시 기사의 마지막 운행, 3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의 배신이었다. 기사는 포털 메인에 올라갔다. 댓글이 쏟아졌다. 이게 무슨 인간이냐?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민우 처벌해야 한다. 영수 기사님 응원합니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만을 넘었다. 민우의 휴대폰은 난리가 났다. 지인들의 전화, 문자. 민우야, 기사 봤어. 이게 사실이야? 너 미쳤어?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래? 민우는 전화를 모두 끊었다. 저녁이 됐다. 민우는 아버지 집 앞에 섰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상철이 나왔다. 너 뭐하러 왔어?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뵙고 싶어서요. 뵐 얼굴이 있어? 썩 꺼져. 상철이 소리쳤다. 민우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상철은 외면했다. 영수 형님은 내가 보고 싶지 않으시대. 다신 오지 마. 상철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민우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1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민우는 일어섰다.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영수는 다시 택시를 몰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민우 생각이 자꾸 났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느 날 저녁 상철이 전화를 걸어왔다. 영수야, 오늘 밤 10시에 회사 앞으로 와. 중요한 얘기 있어. 무슨 얘기? 오면 알아. 일단 와. 전화가 끊겼다. 영수는 저녁 운행을 마치고 회사 앞으로 갔다. 택시 10대가 모여 있었다. 상철, 순덕, 그리고 다른 동료들. 무슨 일이야? 영수가 물었다. 상철이 봉투를 꺼냈다. 형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데? 우리가 모은 돈이에요. 1,500만 원. 영수는 깜짝 놀랐다. 1,500만 원? 이게 무슨 돈이야? 순덕이 말했다. 오빠, 우리 택시 기사 100명이 10만 원씩 모았어요. 오빠 도우려고요. 영수는 눈물이 났다. 이걸 어떻게 받아? 너희들도 힘들잖아. 상철이 영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님이 40년 동안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신입 기사들 가르쳐주고, 사고 났을 때 도와주고, 힘들 때 밥 사주고. 이제 우리가 형님 도울 차례예요. 영수는 봉투를 꽉 쥐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변호사 배지를 단 40대 남자였다. 영수 기사님이시죠? 저 변호사 정태훈입니다. 변호사요? 네, 기사님 단골 손님 철민 씨가 소개해줬어요. 제가 무료로 법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수는 놀랐다. 무료로요? 네, 기사님 이야기 들었어요. 제 아버지도 택시 기사셨거든요. 남일 같지 않아서요. 정태호는 서류를 펼쳤다. 민우 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증거가 충분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정태훈이 말했다. 기사님, 이건 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예요. 민우 씨가 기사님한테 한 짓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처벌받아야 해요. 상철도 거들었다. 형님, 이번엔 우리 말 들어요. 민우 그냥 두면 안 돼요. 다른 노인들한테도 똑같은 짓 할 거예요. 순덕도 나섰다. 맞아요, 오빠. 이건 오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문제예요. 영수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해보자. 정태훈이 미소 지었다.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고소장 준비할게요. 상철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민우놈 행적을 추적할 거예요.
추적? 네, 민우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기친 것 같아요. 알아봐야죠. 순덕이 노트북을 열었다. 제가 SNS 뒤져봤는데요. 민우 씨 사업 관련된 글들 있어요.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댓글 달았더라고요. 화면에는 민우의 페이스북이 떠 있었다. 김민우, 당신한테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연락 안 돼요. 사기꾼, 내 돈 돌려줘. 댓글이 수십 개였다. 영수는 충격을 받았다. 민우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민우는 전문 사기꾼이에요. 형님만 당한 게 아니에요. 정태훈이 말했다. 이 피해자들 모두 증인으로 세울 수 있어요. 민우 씨, 이번엔 제대로 처벌받을 겁니다. 영수는 주먹을 쥐었다. 더 이상 아들로 보이지 않았다. 범죄자였다. 해요. 제대로 해요. 상철이 웃었다. 그래, 그래야지. 우리 택시 기사들 단결하면 무섭다는 거 보여주자. 그날 밤부터 작전이 시작됐다. 택시 기사들은 민우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가 사는 오피스텔, 그가 다니는 카페, 그가 만나는 사람들, 모든 것을 기록했다. 순덕은 민우의 SNS를 모니터링했다. 상철은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모았다. 철민은 언론사에 연락해서 후속 보도를 준비했다. 모두가 움직였다. 영수를 위해서 2주일 후 정태훈이 전화를 걸어왔다. 기사님, 고소장 접수했어요. 그리고 민우 씨 피해자가 총 15명이에요. 총 피해액 2억 7천만 원. 영수는 숨이 막혔다. 2억 7천만 원? 네, 민우 씨는 최근 3년 동안 계속 투자 사기를 쳤어요. 암호화폐, 부동산, 주식, 온갖 명목으로 돈을 받았어요. 영수는 주저앉았다. 내 아들이 그렇게까지. 정태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사님,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민우 씨 막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뻔했어요. 그날 저녁 경찰이 민우를 소환했다. 민우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형사가 물었다. 김민우 씨, 피해자가 15명이에요. 인정하세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인정합니다. 아버지한테도 사기 치려한 거 인정하세요? 네.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 아버지 40년 택시 기사세요.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요? 민우는 울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어요. 형사가 말했다. 사과는 법정에서 하세요. 구속영장 청구 들어갑니다. 다음 날 민우 구속 소식이 뉴스에 나왔다. 투자 사기꾼 김민우, 친아버지까지 속여. 피해액 2억 7천 기사가 포털 메인을 장식했다. 댓글이 폭발했다. 이런 인간은 중형 받아야 한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택시 기사님들 멋있다. 단결해서 막았네. 영수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들이 감옥에 갔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았다. 더 많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철이 찾아왔다. 형님, 잘하신 거예요. 형님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안 당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야 했어. 순덕도 왔다. 오빠, 이제 마음 편히 가지세요. 오빠는 잘못한 거 없어요.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택시들이 지나갔다. 저마다 손님을 태우고 달렸다. 영수는 깨달았다. 자기의 삶은 헛되지 않았다. 40년 동안 정직하게 일했다. 그게 가치였다. 그게 자부심이었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가 있어서 내가 버텼어. 상철이 웃었다. 우리가 가족이죠, 형님. 3개월이 지났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영수는 택시에 앉아 눈을 바라봤다. 아름다웠다. 40년 동안 수없이 본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특별했다. 무전기가 울렸다. 1032번 손님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으로 가세요. 영수는 잠시 멈췄다. 구치소. 민우가 있는 곳이었다. 알겠습니다. 영수는 차를 몰았다. 구치소 앞에 도착했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민우였다. 석 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다. 머리는 짧게 깎였고 얼굴은 수척했다. 죄수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민우는 택시를 보고 얼어붙었다. 영수도 차에서 내릴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영수는 차창을 내렸다. 타. 민우는 뒷좌석에 탔다. 차 안이 조용했다. 영수가 물었다. 어디로 갈까?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갈 곳이 없었다. 그냥 조금만 달려주세요. 영수는 차를 출발시켰다. 서울거리를 달렸다. 눈이 계속 내렸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보석 나왔어요. 재판 때까지만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우가 계속 말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흘렀다. 영수는 백미러로 아들을 봤다. 40대 중년이 되었지만 울고 있는 모습은 어린 아이 같았다. 민우야. 네, 아버지. 넌 왜 그랬니? 민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돈이 필요했어요. 빚 때문에 미쳐 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영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펐다. 민우는 흐느꼈다. 죄송해요. 제가 인간이 아니었어요. 영수는 차를 세웠다. 한강 다리 위였다. 눈 내리는 한강이 아름다웠다. 민우야, 내려봐.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난간에 섰다. 영수가 말했다. 여기 내가 어렸을 때 자주 오던 곳이야. 기억나니?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요. 아버지가 낚시하시고 저는 옆에서 놀고 그때는 행복했지? 민우는 울었다. 네.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영수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우야, 아버지가 택시 기사라서 창피했니?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 알아. 내가 학교에서 놀림 당한 거. 민우는 주저앉았다. 아버지,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영수는 민우 옆에 앉았다. 아니야. 넌 길을 잃은 거야. 나쁜 놈이 아니라. 민우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 저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영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아버지도 사람이야. 상처받았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당연해요. 영수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민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영수는 민우의 어깨를 안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눈 내리는 한강 다리 위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다. 차로 돌아왔다. 영수가 말했다. 민우야, 재판 잘 받아. 내가 한 짓에 책임져야 해. 네, 아버지. 그리고 감옥에서 반성해. 진짜로. 네. 꼭 그럴게요. 영수는 봉투를 꺼냈다. 이거 가져가. 이게 뭐예요? 300만 원. 변호사 비용으로 써. 민우는 봉투를 밀었다. 안 돼요, 아버지. 이미 제가 너무 많이. 가져가. 제대로 된 변호 받아야
형량이라도 줄어. 민우는 봉투를 받아들고 울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수는 차를 다시 몰았다. 민우가 묵을 곳으로 데려다 줬다. 쪽방촌이었다. 여기서 지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 달에 30만 원이요. 영수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것도 민우가 겪어야 할 과정이었다. 잘 지내? 네, 아버지. 민우가 차에서 내렸다. 뒤돌아서며 말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영수는 눈물이 났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차가 떠났다. 그날 밤 영수는 택시 회사로 돌아왔다. 동료들이 모여 있었다. 형님, 민우 만났다며? 상철이 물었다. 응, 만났어. 어땠어요? 순덕이 물었다. 영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았어. 이제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아. 동료들이 박수쳤다. 잘하셨어요, 형님. 영수는 택시에 앉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운전대를 잡았다. 40년 동안 잡아온 이 핸들. 낡았지만 따뜻했다. 무전기가 울렸다. 1032번 마지막 손님입니다. 영수는 웃었다. 알겠습니다. 출발합니다. 택시가 출발했다. 눈 내리는 밤거리를 달렸다. 영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어. 40년 동안 정직하게 일했어. 사람들을 태웠어. 도와줬어. 그게 내 가치였어.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영수는 택시를 차고에 세웠다. 시동을 껐다. 40년의 엔진 소리가 멈췄다. 동료들이 나왔다. 모두 박수를 쳤다. 영수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정말 멋진 택시 인생이었어요. 영수는 눈물을 흘렸다.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새벽 운행, 빗속 운전, 힘든 손님, 좋은 손님, 모든 순간들. 상철이 다가와 말했다. 형님, 이제 편히 쉬세요. 형님은 충분히 달렸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쉴 시간인가 봐. 1년 후, 법정에서 민우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에게 사죄했고 영수도 법정에 왔다. 민우와 눈이 마주쳤다. 민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가 호송되어 나갈 때 영수는 조용히 말했다. 기다릴게. 민우는 눈물을 흘렸다. 3년 후, 감옥 문이 열렸다. 민우가 나왔다. 밖에는 영수가 택시를 몰고 서 있었다. 은퇴했지만 오늘만은 특별히 운전대를 잡았다. 아버지, 민우가 달려왔다. 영수는 차에서 내려 아들을 안았다. 잘 돌아왔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탔다. 영수가 물었다. 어디로 갈까? 민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집이요. 우리 집으로요. 택시가 출발했다. 이번에는 진짜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해가 졌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영수는 운전하며 생각했다. 인생은 운전 같은 거구나. 때론 길을 잃기도 하고 사고도 나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간다. 민우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 택시 물려받을게요. 영수는 놀라 물었다. 정말? 네,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아버지처럼요. 영수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래, 잘 생각했다. 택시는 계속 달렸다. 아버지와 아들을 태우고 40년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